회장님, 오늘은 그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만호 회장은 순간 멈칫하며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이 아닌 진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꼬마야. 정 회장은 멈칫하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꼭 그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다른 엘리베이터 타세요. 아이의 필사적인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정 회장은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유리빌딩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영그룹 본사 로비에 오전 9시 정만호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68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루틴이었죠.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9시 5분. 5분 뒤면 최고층 회장실에 도착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정만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아이는 작은 손을 번쩍 들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 속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정만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에는 장난기가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꼬마야. 비서가 아이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멀리서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박노인 72살의 로비 경비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손녀가 실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라 불린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고요. 정만호는 아이의 필사적인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작은 손이 번쩍 들려있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늦습니다. 비서가 재촉했지만 정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겠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만호는 아이를 다시 한번 쳐다본 뒤 일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손녀를 꼭 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만호가 일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전용 엘리베이터 쪽에서 귀청을 찢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의 빨간 경고등이 번쩍이고 건물 전체에 비상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추락방지 장치 작동. 전용 엘리베이터 비상정지. 모든 인원은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에워쌌고 보안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만호는 일반 엘리베이터 안에서 굳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정만호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그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30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보고서보다 중요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정만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 로비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경비원과 그 아이를 내 사무실로 올려보내게. 보안팀장도 함께.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정만호는 책상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계 고장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을까요? 그의 본능은 후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쌓은 감각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노인이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보안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만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봤니?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경비실에서 일하실 때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하는 아저씨 두 명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라니? 9시 10분에 맞춰 끝낸다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정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안팀장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만호는 보안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 청소 인력 명단을 확인했나? 예, 회장님.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만호는 지은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맙구나.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았단다. 지은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정만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손녀가 너무 놀라서. 아니네, 박 경비원. 자네 손녀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졌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닐세. 정만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은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안팀장의 보고가 끝나고 정만호는 지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 할아버지랑 경비실로 돌아가도 좋아. 박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손녀의 손을 꼭 잡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만호는 보안팀장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출입카드 기록을 정밀 분석하게. 새벽 시간대에 누가 어느 층에 접근했는지 모든 동선을 추적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안팀장이 급히 나가고 정만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9시 10분. 자신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루틴을 누군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2시간 뒤 보안팀장이 다시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출력된 서류 뭉치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새벽 4시경 지하 주차장에서 2장의 임시 출입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발급 기록에는 정비업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은 정기 점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정비업체에 확인한 결과 오늘 인력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만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정비업체를 사칭해서 들어왔다는 얘기군.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엘리베이터 점검 일지가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원본 서버 기록과 출력된 일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정만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점검 일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점검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새벽에 작성된 가짜 점검 기록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나? 관리실 서버에 접근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내부 인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정만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인력. 그 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 중 누군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전용 엘리베이터 주변 CCTV 영상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정만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출입카드 위조, 점검 일지 조작, CCTV 영상 삭제. 누군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만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전용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정만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직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를 자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작동하여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다만 원인을 정밀 조사 중입니다. 부회장 최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기계 결함은 아닐까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습니다. 정만호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장남 정우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다른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정만호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만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최근 석 달간 나와 단둘이 회의했던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내 일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싶네.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만호는 다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로비 경비실에서는 박노인이 지은과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작은 식탁에 앉아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손녀의 그림을 보니 엘리베이터 안에 모자를 눌러 쓴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정확히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본 거니? 네, 할아버지. 저는 그때 옆에서 색칠하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들이 엘리베이터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손녀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서툰 손길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정만호가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네. 수고했네. 전화를 끊고 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전용 엘리베이터를 바라봤습니다. 노란색 통제선이 쳐져 있고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보안팀장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관리실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안팀장은 사진 한 장을 정만호에게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 천장 점검구 주변을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케이블 연결 부위에 테이핑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정비 작업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케이블을 느슨하게 만든 겁니다. 정만호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새벽 4시경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정비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의 손에 금색 반지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정만호는 화면을 멈추고 반지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커다란 금반지,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만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금색 반지를 낀 사람. 분명 회사 내부 인물 중 누군가였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긴급 이사회? 누가 요청했나? 부회장님과 몇몇 이사님들입니다. 회장님의 건강과 경영 판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만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건강 문제. 그것은 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가장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알겠네. 오후 2시에 이사회실로 가겠네. 비서실장이 나가고 정만호는 보안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게. 특히 이사회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회장 최도원을 비롯한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맨 끝자리에는 장남 정우성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만호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정만호가 상석에 앉자 최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전용 엘리베이터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도 회장님의 안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해주니 고맙네. 정만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도원은 주변 이사들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회장님, 최근 몇 달간 회장님의 판단에 대해 이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건을 놓치셨고 경쟁사와의 협상에서도. 그만하게. 정만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긴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과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이사회의 중론입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만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장남 정우성에게 닿았습니다. 우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성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정우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만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직접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좋아. 자네들이 원한다면 내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겠네. 그리고 경영 판단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해명하겠네.
최도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자발적으로 물러나신다면 명예로운 퇴임이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정만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들이 나를 몰아내려는 거겠지. 좋아. 하지만 나도 한 가지 제한이 있네. 제한이라니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게. 어제 엘리베이터 사고의 진상을 밝힐 시간 말일세. 그 후에 내 거취를 결정하겠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만호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넓은 회의실이 갑자기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자신이 키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만호는 회사 근처 허름한 분식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비서도 없이 그냥 혼자였습니다. 뜨거운 어묵 국물을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인데 발 디딜 곳이 없구나.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들어보니 지은이 할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도 놀란 표정으로 정만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런 곳에 어떻게? 앉게, 박경비원. 같이 한잔하세.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고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정만호는 지은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그림 그렸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본 걸 다 그려봤어요. 지은이 스케치북을 펼쳐 보이자 정만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엘리베이터 천장 점검구에 매달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정확히 9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손에 그려진 큰 금색 반지였습니다. 정만호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이 포착한 진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정만호는 지은의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서툰 손길로 그려진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색 반지를 낀 손, 엘리베이터 천장에 매달린 그림자, 그리고 정확한 시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지은아, 이 그림 할아버지가 가져가도 될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호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노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만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정만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일이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네. 하지만 자네 손녀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 그날 밤 정만호는 회장실로 돌아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은의 그림과 보안팀이 찾아낸 증거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비교하며 퍼즐을 맞춰 나갔습니다. 금색 반지.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호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회사 임원 중에 금반지를 끼는 사람이 누구누구인가? 비서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학교 졸업 기념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전무님 몇 분도 사진을 보여주게. 비서실장이 태블릿으로 임원들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만호는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최도원 부회장의 손에 커다란 금색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의 문양은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았습니다. 정만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최도원. 자신이 직접 부회장 자리에 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신자였다니.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네. 나가보게. 비서실장이 나가고 정만호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도원만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꾸민 것일까요? 그리고 장남 우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임시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최도원이 서류를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의 퇴진 일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는 회장님께서 명예롭게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호는 조용히 앉아 최도원을 바라봤습니다. 최도원의 손에 그 금색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한 가지 묻겠네. 어제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나왔나? 최도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계 노후화로 인한 단순 고장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미 새 엘리베이터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 이상하네. 내가 받은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있던데. 정만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케이블 연결 부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기술팀 보고서일세. 그리고 새벽 시간대 위조된 출입카드 사용 기록도 있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럼 이건 어떤가? 정만호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캡처한 금색 반지를 낀 손의 확대 사진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정비복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조작한 사람의 손일세. 특이한 문양의 금반지를 끼고 있더군. 최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부회장, 그 반지 어디서 구했나? 정만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도원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대학교 졸업 기념 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끼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 문양은 특별하네. CCTV에 찍힌 것과 똑같아.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도원을 쳐다봤습니다. 최도원은 서류를 움켜쥔 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억측입니다. 단순히 반지가 비슷하다고 제가 범인이라는 겁니까? 정만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웠네.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이 자리를 지켜왔지. 하지만 오늘처럼 배신감을 느낀 적은 없었네. 그의 시선이 장남 정우성에게 닿았습니다. 우성아, 너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나? 우성은 얼굴이 굳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제 이사회에서 내 태도를 봤다. 넌 내가 물러나길 원했어. 아니, 어쩌면 더 빨리 사라지길 바랐을지도 모르지. 우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물러나셔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정만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성이 황급히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최도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부회장, 솔직하게 말해보게. 이 일에 내 아들도 관여했나? 최도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보안팀장이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최도원 부회장님, 살인 미수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이사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도원은 고개를 떨구며 체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최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장남분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우성에게 쏠렸습니다. 우성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만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성아, 정말이냐? 우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사를 지키려던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고집스러우셨어요. 시대가 변했는데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셨잖아요. 정만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니야. 난 단지 양심에 뒤처지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경찰이 최도원을 연행해 가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우성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나가보게. 정만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은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회의실에는 정만호와 정우성 단둘만 남았습니다. 정만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성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우성아. 우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하지 마라. 정만호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내가 방해물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 위한 걸림돌이었던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정만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그게 내가 배운 경영이냐? 우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만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너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고 해외 유학도 보냈지. 회사 일도 하나하나 가르쳤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가르치지 못했구나. 무엇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야.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말이다. 정만호는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오늘 내게 실망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실망했어. 우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만호는 회의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협조하거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정만호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자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부하의 배신, 그리고 아들의 배신.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만호는 회사를 나와 혼자 걸었습니다. 운전기사의 배웅도 거절하고 그냥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어느새 발걸음은 로비 근처 분식집 앞에 닿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노란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만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떡볶이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매운 떡볶이를 한 입 먹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맵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박노인과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만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앉게, 박경비원. 같이 먹세.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고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떡볶이와 오뎅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정만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일이 있었네.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어. 박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정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작은 손으로 정만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 슬프세요? 정만호는 지은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프지. 아주 슬프단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슬플 때는 울면 된대요. 지은의 말에 정만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날 아침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정말요? 그래.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리고 진실도 알게 됐지.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만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네. 솔직히 모르겠어. 회사도 아들도 모든 게 내 손을 떠난 것 같아. 박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경비원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저는 평생 이 건물 로비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보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진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더군요. 진짜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정만호는 박노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마음. 자신은 그동안 자리만 지키려 했던 건 아닐까요? 지은이 스케치북을 꺼내 정만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회장님과 할아버지, 그리고 지은이 함께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웃으면 예쁘세요. 지은의 말에 정만호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지은아,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잠깐 웃는 걸 잊고 있었나 봐. 그날 밤 정만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모두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자유일지도 몰랐습니다. 분식집을 나서며 정만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아이의 용기에 보답하고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장 전용 차량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박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정만호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누가 소집했나? 이사들이 자체적으로 모였습니다. 어제 일로 회사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부회장이 구속되고 장남이 연루된 상황에서 이사회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만호가 들어서자 이사들은 일어나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상석에는 비어있는 부회장 자리가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사건으로 회사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정만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선의 수습이네. 진실이요? 회장님, 지금 회사가 위기입니다. 부회장이 구속되고 장남분까지 연루되었는데 진실을 밝히면 회사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다른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계 고장으로 처리하고 부회장님의 일은 개인 비리로 덮어야 합니다. 정만호는 천천히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정직하게 운영해왔네. 한 번도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걸세. 하지만 회장님, 듣게. 정만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어제 죽을 뻔했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날 제거하려 했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진실을 덮으라고 하시는군. 다음 타깃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일세.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정만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네. 출입카드 위조 기록, 엘리베이터 조작 흔적, CCTV 영상,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정만호는 지은의 그림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8살 아이가 그린 그림일세.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어. 순수한 눈으로 본 진실이 담겨 있지. 이사들은 그림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천장의 그림자, 금색 반지, 그리고 9시 10분을 가리키는 시계.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냈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일세.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어. 부끄럽지 않은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너무 겁을 먹었습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장직에서 물러나려 하네. 이사들이 깜짝 놀라 정만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시대는 끝났네. 아들도 나를 원치 않았고 부하도 배신했어.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일세. 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나기 전에 한 가지만 하고 싶네. 이 회사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일세.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람 말일세. 그날 오후 정만호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만호는 단상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며칠 전 누군가 저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만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회장과 제 아들이 이 일에 관여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저는 모든 것을 밝히는 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정만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살린 건 8살 아이의 용기였습니다. 정만호는 지은의 그림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받고 용기를 내서 저를 구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정만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경영하며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낮은 눈높이에서만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만호는 기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는 30년 동안 묵묵히 이 건물을 지켜온 박경호 경비원을 안전자문위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회사를 지킵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만호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박노인이 경비실 앞에 서 있었고 지은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박 경비원, 그리고 지은아. 고맙네. 여러분이 없었다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박노인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진심일세. 자네와 지은이가 내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 지은은 정만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안 슬프세요? 정만호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안 슬퍼. 할아버지가 진짜 중요한 걸 찾았거든. 기자회견 이후 며칠 동안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론은 정만호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밝힌 용기, 그리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존중한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도원 부회장은 살인 미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정우성은 공모 혐의를 받았지만 직접적인 실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만호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마음은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만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우성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성아, 너는 왜 그랬니? 우성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그늘 아래 있었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계신 한 극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정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없애려 했구나. 아버지, 저는 정말 그냥 겁을 주려고만 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겁을 주는 것도 폭력이야, 우성아. 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랐다. 돈도 권력도 많이 물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가르치지 못했구나. 양심과 책임감을 말이야. 우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만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성아, 사람은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너는 이제 진짜 배워야 해.
권력을 얻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말이다. 네, 아버지.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너에게 회사를 물려주지는 않을 거야. 우성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만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거다. 너는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진짜 경영이 무엇인지, 사람을 이끄는 게 무엇인지 배워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우성은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성이 나가고 정만호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사직서에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30해를 함께한 자리와의 이별이었습니다. 다음 날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정만호는 단상에 서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와 함께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주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정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만호는 준비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나기 전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박경호 경비원을 안전자문위원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그는 30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왔고 가장 낮은 곳에서 회사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둘째, 제 생명을 구한 박지은 양에게 평생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제 개인 재산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만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셋째, 본사 로비에 안전교육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안전체험 공간으로 지은이의 그림을 전시하고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을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정만호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박노인과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무릎을 굽혀 지은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은아, 내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단다. 이제 이 건물에는 내 그림이 걸릴 거야.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게 될 거란다. 지은은 수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죠? 그래, 내 덕분에 이제 더 안전한 곳이 될 거야. 정만호는 박노인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경비원, 아니, 박 자문위원. 앞으로 이 회사의 안전은 자네 손에 달렸네. 박노인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자네는 30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회사를 지켰네. 그 경험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야. 부탁하네. 박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로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어린 눈이 본 진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지은의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렸습니다. 정만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지은의 그림을 신기하게 바라봤고 어른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만호는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추억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사진, 서류, 상패들.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정만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보지 못한 걸 낮은 눈에서 배웠구나. 늦었지만 다행이야. 회장실 불을 끄고 나오며 정만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던 서울 거리에도 어느새 따뜻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영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안전체험관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체험관에는 노란색 발바닥 스티커가 바닥에 붙어 있었고, 벽면에는 알기 쉬운 안전 수칙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비상호출 버튼 사용법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앙에는 지은의 그림이 큰 액자 속에 담겨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임직원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언론까지. 무대 한쪽에는 정만호가 편안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캐주얼한 재킷을 입은 그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정만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석 달 전 저는 이 건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8살 지은이는 어른들이 보지 못한 위험을 보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서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순수한 용기, 그리고 진실 말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만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이 체험관은 단순한 안전 교육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정만호는 지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은아, 이제 테이프를 끊어볼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위를 받아들었습니다. 빨간 리본 테이프를 자르자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만호는 무릎을 굽혀 지은과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단다. 할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도 이제 많이 웃으세요. 예뻐요. 정만호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체험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안전 표지판을 따라 걷고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보고 지은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로비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만호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좋은 일 하셨습니다. 박 자문위원,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일이네. 자네와 지은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 박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만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은이의 장학금 통장일세. 대학까지 모든 학비가 준비되어 있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지원될 거야.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자네 손녀는 내 생명의 은인일세.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그때 지은이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 저기 제 그림 보러 가요. 지은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그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액자 속 그림 아래에는 작은 설명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8살 박진은 양이 그린 이 그림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지은은 자랑스럽게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그림이 정말 사람들을 구했어요. 정만호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용기가 세상을 바꿨단다.
할아버지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날 오후 정만호는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경비원들이 안내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동안 최고층에서만 내려다보던 이 로비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정우성이었습니다. 아들은 한결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개관식 잘 봤습니다. 그래, 너도 왔구나. 네.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정만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영업부에서 밑바닥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습니다. 처음으로 고객들과 직접 만나고 현장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 그게 진짜 경영이다. 우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권력만 원했지 사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만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성아,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운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거야. 넌 잘하고 있어. 우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만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가거라. 급할 것 없어. 진짜 리더는 시간이 만드는 거니까.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만호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벽면에는 안내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눈높이에서 본 진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어린 마음의 경고를 기억하며 정만호는 천천히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내려놓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리고 진실의 가치 말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만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빛이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보지 못한 걸 낮은 눈에서 배웠구나.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야. 정만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가는 동안 로비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하시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